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얘기 말고 음반, CD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특별히 시작한 계기는 없는데, 이제 주변에서 저희 집에 지인들이 놀러 오거나 했을 때, 이제 책꽂이를 이렇게 구경을 하시면은 다들 조금 놀라시거나 신기해 하시는 부분이 음반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CD로 음악 듣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뒤에도 잡히는데 이제 밑에 두 칸이 CD이고 이제 보이지 않는 저쪽 편 칸이라든지 이 안쪽 거실에 있는 그 선반장까지 해서 CD들이 꽤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쭉 모았던 거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CD들이 한 500장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CD를 단순히 그냥 내가 갖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모은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음악을 CD로 듣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요즘처럼 어디서나 음악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시기에 왜 CD로 대체 음악을 듣냐라는 질문에 좀 답변을 해드리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바로 유기성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음반이 클래식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특정 가수나 요즘에는 음반을 기획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죠. 기획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획사가 상당한 자본을 투입해서 작곡가들이라든지 음악가들을 이렇게 한 앨범 안에 사가지고 뭐 트랙들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팀인 거죠.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K-팝 스타들, 가수들은 노래를 하고 비주얼적으로 비춰지는 역할을 담당한다면은 작곡을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고 편곡을 하는 분들, 작사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고, 물론 거기에 실제 노래하는 가수들이 자기가 직접 작곡을 하거나 작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하나의 팀을 이뤄서 앨범 한 개를 완성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10개 트랙짜리 앨범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딱 10개만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지 않아요. 막 뭐 많을 경우에는 막 몇십 트랙씩 만들어서, 실제로 최근에 나온 빈지노님의 앨범이 거의 몇십 곡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제낄 거 제끼고 하면서 한 앨범 안에 남길 트랙을 남기는 형태로 이제 앨범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이 앨범 안에 최대한 비슷한 색깔을 만들어서 담은 거고, 순서 같은 것도 되게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서 트랙을 배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0개 트랙짜리의 앨범이 있으면은 10곡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각 트랙이 3분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3분짜리 트랙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30분짜리 트랙 1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그 재미가 되게 쏠쏠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거를 굉장히 고려해서 만드는 그 뮤지션들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구매한 앨범 중에는 이센스라든지 아니면은 에픽하이라든지 윤하님도 되게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면은 CD 하나를 오디오에 넣어서 들을 때 연결된 느낌을 줍니다. 요즘엔 좀 그게 덜한데 옛날 앨범들은 그런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1번 트랙에서 2번 트랙까지 넘어갈 때 음악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디오로 들으면은 요즘 오디오들은 좀 그게 덜한데 1번 트랙에서 2번 트랙으로 넘어갈 때 텀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연결성이 유달리 와닿습니다. 예로 들자면은 옛날 서태지와 아이들 앨범을 들으면은 1번이 항상 그 요태지라는 트랙, 그러니까 인트로 트랙이죠. 여기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음악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많고요. 지금 딱 떠오른 거는 윤하님 앨범 중에 그 3집 파트 A였는지 B였는지 모르겠는데 블랙아웃이라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잠시만 제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금 제가 그냥 엄청 많지만 지금 떠올라서 예시로 드리는 건데, 이건 윤하님 3집 파트 A네요. A고 2번 트랙이 블랙레인이라는 트랙이고요. 3번 트랙이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트랙인데, 이 블랙레인이라는 그 트랙은 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스트루멘탈 스킷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뒤에 연결되는 노래 브레이크 아웃을 설명해주기 위한 일종의 인트로 트랙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결성이 되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CD 하나를
플레이어에 넣어놓고 하나의 교향곡 듣듯이 듣는 그 기분이 굉장히 좀 쏠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은 트랙들을 찾는 그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그 가수 보아님을 되게 오래전부터 좋아했는데, 보아님의 앨범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히트 트랙 말고 후속곡도 아닌 되게 그냥 여러 트랙 중에 하나인데 숨어있는 명곡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그 CD로 음악 듣는 얘기를 하니까 또 한번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앨범은 보아님의 5집, 이제 이 사실 여러분들이 흔히 기억하시는 앨범은 요걸 거예요. 걸스 온 탑이라는 앨범인데, 여기에서 숨어있는 명곡이 제가 그냥 꼽을 수 있는 곡만 해도 엄청 많은데, 뭐 이미 유명한 거는 오늘 그댈 본다면이라는 발라드 트랙이 유명하지만, 저는 여기서 숨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요거를 숨어있는 명곡으로 꼽는데, 이런 식으로 앨범 전체로 들어야만 이 가수는 이런 명곡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는 재미는 CD로 들어야만 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뭐 어떤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트랙에 하나하나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에 하나하나 추가해서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CD를 듣다가 CD로 오디오로 재생되는 거를 듣다가 그냥 생각 없이 듣다가 이 노래 뭐야 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되게 숨어 있는 명곡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찾는 재미는 아무래도 CD로 들어야 좀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는 그런 식으로 숨어 있는 명곡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그 중에 정말로 대표적인 곡 하나가 사건의 지평선이었습니다. 네, 사건의 지평선 설명은 굳이 드리지 않을게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음악은 무형의 콘텐츠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멜론으로 너무 좋은 노래를 들었어. 근데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내가 다운로드로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록 내 스마트폰에 있지만, 그거는 이걸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폴더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진짜 내 건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 그런 무정형의 실물인데, CD를 구매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진짜 내가 이 가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비를 해서 이 가수를 내가 가지고, 이 가수의 컨텐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예전에 그 타블로님의 솔로 앨범에 그 열 꽃이라는 앨범에서 어, 해열이라는 트랙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되게 디얼팁이라는 트랙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근데 여기에 You sell my record, not me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레코드를 샀을 뿐이지 나를 산 건 아니야라는 그 가사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소비자들은 샀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제가 막 엄청 많이 듣고 이런 걸 떠나서 제 눈앞에 있는 CD들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지금 제 눈앞에 플라이 투 더 스카이 6집 앨범이 있거든요. 근데 타이틀곡이 남자답게라는 정말 유명한 트랙인데, 남자답게라는 곡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 앨범의 모양을 떠올립니다. 앨범 자체의 모양을 떠올리는 거죠. 이 앨범 제목이 트랜지션이라는 앨범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서사들이 막 연결되는 거예요. 야, 남자답게는 하면서 요런 모양의 앨범인데 그때 뭐 환희는 어떤 머리 스타일을 했었고, 근데 사실 여기서 다시 2번으로 넘어가요. 너넨 남자답게 얘기를 하지 난 여기에 숨은 명곡을 많이 알아. 예를 들어서 6번 트랙에 뭐 거미랑 같이 부른 사랑해요 우리라는 트랙이 있어. 이건 정말 명곡이야.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7번 트랙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트랙을 되게 잘 외우는데 이 앨범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좀 깜빡깜빡합니다. 뭐 2번 트랙의 피 같은 노래도 되게 명곡이고, 알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게 앨범을 소유하고 CD로 들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감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사실 가수들은 저작권을
이런 뭐 CD로 얻는 그 이익보다 멜론이라든지 뭐 벅스라든지 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작권료를 많이 이제 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사실 지니를 이용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CD를 구매하는 절차를 좀 마무리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또 눈앞에 있는 앨범으로 소개를 하자면은 공교롭게도 임윤찬님의 연주하신 라이브 음반이 딱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방클라이번 음반이 지금 제 눈앞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일리스트 초절기고 연습곡 트랙인 그 앨범들 그걸 연주한 공연 실황인데요. 내가 만약에 마제파만, 그러니까 4번 트랙 마제파만 듣고 싶어, 약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는 제가 가입해 있는 음원 사이트를 적극 이용합니다. 저는 이 앨범 전체를 1분 미리 듣기로 한번 쫙 들어요.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트랙이 10개인데 한 개만 마음에 든다, 저는 그러면 그냥 한 개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내 스마트폰에 소유를 하고 따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요. 만약에 10개의 트랙인데 1분 미리 듣기를 들었는데 한 3곡 이상 마음에 든다, 그럼 저는 그때 앨범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사실 이제 임윤찬님의 그 방클라이번 공연 실황 중에 초절기고 연습곡은 옛날부터 엄청 사고 싶었던 게, 유튜브로 실황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들을 때랑 내가 이 CD를 가지고 있을 때랑은 느낌이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렇게 CD를 사면 그냥 오디오로만 듣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리핑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CD 안에도 어쨌든 데이터화된 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파일로 추출하는 겁니다. 추출 방법은 제가 여기 링크에, 제가 아직 편집 기술이 탁월하지 않지만 링크나 댓글에 달 수 있으면은 이제 제가 블로그에 어떻게 리핑을 하는지 되게 간단해요. 소개한 게시글이 있는데 그거를 좀 첨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저는 이제 제가 대학생 때는 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할 때 CD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CD 듣는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CD를 듣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뭐 잘 팔린 앨범이 10만 장, 20만 장 나갈 때였는데, 이 생각이 좀 틀렸다라는 걸 요즘에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막 400만 장씩 나가더라고요. 400만 장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한국 앨범들 중에서 막 옛날 우리가 막 제가 겪어보지 못한 과거를 떠올릴 때 100만 장 시대를 얘기를 했고요. 제가 CD를 막 사기 시작했을 때는 그 MP3가 막 등장했을 때여서 한 해 가장 잘 팔린 앨범이 뭐 40만 장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BTS가 막 200만 장을 팔더니 막 300만 장, 세븐틴이 올해 뭐 400만 장을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왕 CD를 샀으면, 요즘에 그렇게 CD를 사신 팬덤 분들이 음악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저도 BTS 앨범이 있습니다만 러브 유어셀프 앨범인데 이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다 이런 식으로 전시하는 용도로 쓸 거예요. 잘 안 보이네요. 하필 제 앨범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근데 여기 뭐 포토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그 만족감만 느끼실 텐데, 안에 CD가 있잖아요. 이거를 리핑을 해서 내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들으면은 그냥 꼭 오디오로 듣지 않더라도 내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내가 구매한 CD를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집에 오디오 하나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게 뭐 비싼 오디오라는 취미가 그래요. 비싼 건 엄청 비싼데 요즘에 싼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저는 뭐 아이리버 브랜드를 좀 좋아하는데 깔끔해서, 제가 쓰는 오디오는 아이리버는 아닙니다. 제 친구가 선물해준 이제 야마 오디오, 좀 굉장히 좋은 건데, 어쨌든 저렴한 오디오 하나 있으면은 그냥 내가 굳이 이 꼭 귀에 꼽지 않더라도 그냥 틀어놓고 내가 뭐 할 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뭐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제 CD를 어느 상황에 오디오로 CD를 듣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책 이야기가 아닌 음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저는 음악 얘기도 좋아하니까요. 음반 얘기, 음악 얘기로 또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